공동체 회복을 통한 착한 남구 만들기라는 독특한 정책으로 우리 사회 순기능을 회복하려는 인천 남구청의 정책을 바탕으로 끔찍한 묻지마 범죄 대책과 우리 사회 병리 현상 치유 방안을 집중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인포커스 이윤철입니다. 최근 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가 이 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빠른 이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또 요구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동체 회복을 통한 착한 남구 만들기. 예? 자, 이른바 공동체의 회복을 통한 착한 남구 만들기라는 좀 색다른 정책을 펴고 있는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님을 모시고 우리 사회의 이런 병리 현상을 치유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경인포커스 시청자 여러분, 착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도시 인천 남구청장 박우섭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또 오늘도 두 분 패널로 기자분들 모셨는데요. 먼저 경인일보의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인일보 김민재 기자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OBS에서 담당 기자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OBS 정철규 기자입니다. 예, 수고들 해주십시오. 자, 우선 말이죠, 구청장님. 공동체 회복을 통한 착한 남구 만들기. 이름이 아주 참 우선 아름다워요. 네, 감사합니다. 착한 남구 만들기. 근데 이 추진 배경이 있겠죠? 궁금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 이 화면에서도 보았듯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너무 이기심과 경쟁에만 매몰돼 있어서 착한 사람들이 잘 살기가 어려운 도시. 예, 그런 사회가 됐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착한 사람들은 남을 잘 믿는 사람, 또 남을 잘 도와주고 협력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잘 살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신뢰와 협동을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회복이 돼야 되고 그렇게 공동체가 회복이 됨으로써 착한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은 범죄나 이런 것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주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면서 CCTV 이런 것들을 달아달라고 많이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사후 약방문이지 예, 사전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회복, 서로 이웃 간에 신뢰하고 협력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이런 정책을 실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동체가 붕괴됐기 때문에 이런 정말 묻지마 폭행, 뭐 심지어는 묻지마 살인까지도 벌어지고 하는데 꼭 이것만 갖고 그러진 않겠죠. 다른 원인도 있지 않겠어요, 김민재 기자? 예, 뭐 최근 들어서 뭐 폭행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살인 사건까지 빚어지고 있는데요. 그 무너진 공동체 정신도 문제가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어떤 경제적 빈곤이라던가 또 반사회적 성격 이런 것들이 그 묻지마 폭행으로 이어진다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결국은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때는 그런 것들이 다 누적이 돼서 어떤 공동체 정신이 좀 무너지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철규 기자는 또 어떤 뭐 다른 원인을 들 수 있습니까? 네, 방금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서 저도 상당히 개인적으로 동의를 좀 하는데 아무래도 이 물질 만능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나만 잘 되면 된다. 그런 생각들이 좀 팽배한 것 같습니다. 최근 인기 있었던 예능 TV 프로그램을 보면은 유행어로 나만 아니면 돼.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유행을 했었는데 말 그대로 내 자신의 개인주의 이런 부분을 팽배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인을 생각하는 배려의 문화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그 타인을 생각하는 배려가 모자르다. 나만 생각한다. 이게 저도 얼마 전에 요즘 그 묻지마 폭행 같은 거 영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죠. 매체를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분들이 바로 앞에서 그런 벌어지고 있는데 폭행이 말릴 생각은 안 하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촬영하고 말이죠. 물론 뭐 좋은 뜻으로 하면은 뭐 증거를 남기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게 결국은 나중에는 내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당할 수도. 그런 생각을 하면은 그런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총장님 문제가. 어저께 제가요. 네. 법과 인권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마틴 루터킹 목사께서 이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의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 뭔가 참여하고 발언하고 사회를 주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분들이 뭔가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 이분들이 참여하는 것, 그리고 발언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렇게 나아가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내 일 아니다라고 도외시하고 침묵하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이제 공동체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동네를 만들자, 우리 구를 만들자 이런 말씀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하시는 겁니까? 저희 남구는 모든 정책에 있어서 공동체 회복을 최고의 가치로 두자. 우리가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이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주민들한테 갈등을 만들면은 그게 오히려 지역을 더 해체시킨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 예를 들면 평생학습이 됐든 혹은 뭐 마을 만들기가 됐든 자원봉사가 됐든 사회적 경제가 됐든 이런 모든 사업에서 공동체 회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하자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기본 철학입니다. 그러면서 공동체 회복의 핵심 사업으로 하는 것이 통두레 운동인데 각 통 단위로 옛날 우리가 했던 그 두레 운동을 한번 다시 회복하자는 것이 통두레 운동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문제를 지역의 주민들이 제기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도 주민들이 만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집행도 주민들이 해서 주민들이 지역의 주인이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지역 주민들끼리 서로 협력하고 서로 신뢰를 높여가는 것 이것이 공동체 회복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또 저희가 학산 마을 만들기 공동체 운동을 통해서 우리 마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를 주민들이 서로 모여서 협의하고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주민들이 실천해 나가는 이런 학산 마을 만들기 운동이 이 공동체 회복에 집중적인 사업이 되겠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주택 관리소 사업이라고 해서 아파트는 이 아파트 관리 사무소가 있는데 저희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빌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도 주택관리사무소를 만들어서 어떤 주민들의 공동체를 회복해보자 이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청에서 또는 구청장님이 하시는 일은 결국은 예전의 그런 정신, 그런 그 마을 활동 같은 거를 다시 복원시켜 주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한테 있던 두레 정신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무소를 만들어 주시고 그런데 주민들이 과연 요즘 같은 세상에 참여를 하겠느냐 이런 게 문제인데 김민재 기자 취재해 보셨죠? 주민 참여율이 어때요? 지금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지금 통두레 모임이 52개 모임이 운영 중인데 52개요? 예, 860여 명이 지금 참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구청에서 우리 청장님 주도로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아마 뭐 머지않아서 모든 이제 마을이 다 참여를 하지 않을까 그런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면 남구청에 아까 한 50 몇 개 통? 52개 모임. 통두레 전부 다 합니까? 그러니까 622개 통이 있는데 지금 통들의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52개 통입니다. 그러니까 한 10% 정도가 이제 이 통들의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렇군요.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10% 정도면 아직도 더 많이 해야 되겠네. 비교적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는 참여율이 높은 거지만 아직은 또 할 적에 여지가 많이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것은 뭐 10년이고 100년이고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통두레 마을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는 겁니까? 지방자치가 시작이 된 지 벌써 한 이제 20년이 돼가고 있는데 지방자치가 되면서 오히려 이 주민들의 주인의식이 후퇴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내가 뭐 구의원이나 혹은 뭐 구청장한테 전화하면은 해결해 주겠지. 심지어는 시골에서 자기 집 앞에 눈 쌓였다고 면사무소에다 전화했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원래 하는 이유는 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렇죠. 것이고 어떤 공동체를 회복해주고자 하는 것인데 네. 오히려 이게 후퇴하는 측면이 있어서 아하. 저희는 이제 통들의 운동을 통해서 지역의 문제를 지역 주민들이 제기를 하고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주민들이 또 제안하고 네. 그것에 대한 집행도 주민들이 하되 우리 관은 그것을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가자고 하는 것이 통들의 운동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들의 모임을 통해서 그런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다시 공동체를 회복하자고 하는 것이 서로 일을 함께하면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서로 신뢰가 생기고 협력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네, 네. 이것이 저는 지방자치의 기본 어떤 그 철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통들의 모임이 정말 좀 괜찮은 모임인 것 같은데, 근데 이 참여를 아까 따지고 보면은 아까 10%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90% 정도 주민들은 아직은 이 통들의 모임에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이 다른 90% 주민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통들의 모임이 성공하는 것을 보면은 역시 그 통에 통장님이나 혹은 지역을 위해서 헌신적인 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을 적에 이것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통장님들이나 혹은 어떤 자원봉사대학을 통해서나 평생학습을 통해서 주민들을 끊임없이 교육해서 그중에서 주민들이 지역을 사랑하는 활동가가 생겨나고 그분들이 주도해서 통들의 모임을 만들어 가도록 하는 그러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자원봉사, 이 통들의 운동, 사회적 경제운동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맞물려서 우리 구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공동체 회복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근데 아무래도 처음 시작은 관 주도로 할 수밖에 좀 없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은 현대 사회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통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마을 주민들 좀 불이익을 좀 받거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참여하지 어떻습니까? 않는 마을에 대한 불이익은 없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통장님들을 통한 교육을 많이 하고 우리 통장님들을 모시고 또 선진지를 가서 보도록 합니다. 또 우리 남구에서도 통들의 운동이 잘 되는 곳을 가서 보도록 하고 그것도 발표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통들회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한 뭐 200만 원 이내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는 하지만은 통들회 운동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관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들회 운동이 활성화되지 않으면은 그 지역의 문제, 쓰레기 문제라든지 방범 안전 문제라든지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들 스스로에게는 조금 불이익이 가는 것이죠. 그럼 그 청장님께서 그 추진하시는 통들의 모임과 관련해서 지역의 많은 갈등들이 해결됐다고 하는데 좀 구체적인 사례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 이제 남구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아주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사실은 지역 간의 갈등을 많이 야기시키게 되죠. 그렇죠. 특히 이제 재개발을 추진하다 재개발이 무산이 돼 버리면은 더 많은 그런 갈등이 생기는데 우리 남구 하기길동에 이제 호미마을이라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재개발이 무산이 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불만이 쌓이고 그랬는데 그 호미마을 분들을 모여서 마을 발전 종합계획도 세우고 또 꽃길 단장도 하고 또 일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에다 담아서 이렇게 벽화도 그리고 이러면서 지금은 아주 그 이 마을 주민들이 서로 화합이 되고 지난번에 우리 미디어 축제를 했는데도 주민들이 연극도 하고 영상도 만들고 이러한 변화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고 또 예를 들자면은 우리 이제 주안 이동에 은행나무 통도래라고 하는 것은 땅 주인이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다 막 그 주민들이 쓰레기 갖다 붓고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랬겠네.
거기에서 통두레를 형성해서 그 땅 주인한테 이 땅을 우리가 관리할 테니까 이 땅 관리권을 우리한테 달라. 그래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이 김장김치 배추도 하고 무도 하고 그래서 또 그걸 걷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김장 담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니까 마을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고 옛날에 쓰레기 더미였던 곳이 지금은 아주 동네 텃밭이 되는 이러한 사례들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통두레 운동 같은 것이 우리 좀 국회 같은 데도 좀 도입이 돼서 서로들 여야 간에 물론 정치라는 것이 어느 정도 갈등을 갖고 다투는 거지만은 너무 그렇게 심하게 다투니까 지금 민생 문제가 산적해 있고 민생 법안이 통과가 안 되고 말이죠. 통두레 정신을 좀 그쪽으로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통두레 정신의 기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뢰와 협동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경쟁을 하는 것도 신뢰와 협동을 기반에 깔고 경쟁을 한다고 하면은 더 생산적인 정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까 말씀 중에 학산 마을 공동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뭐 통두레 마을 운동의 어떤 이름입니까? 아니면은 학산 마을 운동은 통두레 어떤 운동에서 한 단계 발전한 것은 이제 학산 마을 공동체 운동이라고 하는데 학산이라는 이름은 이제 저희 남구에 문학산이 있습니다. 물론 인천의 중심 산이죠. 산. 예, 그리고 옛날에 저희 학산 서원이 있어서 이 학산을 저희 인천 남구에 어떤 브랜드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산 마을 공동체는 이 통두레 운동은 조금 어떤 그 단기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서 나아간다고 하면은 학산 마을 공동체는 좀 더 그 마을 전체에 대한 장기적인 마을 종합 계획도 주민들이 세우고 그리고 주민들이 더 많이 교육도 받고 하면서 공동체 회복을 좀 목적 의식적으로 해가는 운동. 그래서 통두레 운동에 발전된 2단계 운동이라고 그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청장님, 근데 앞서 설명을 해주셨던 통두레 모임하고 이번에 학산마을 공동체하고 아무래도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간다 그런 의미에서 이 처음 듣는 분들은 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방금 차이를 설명을 해주시긴 했지만은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통두레 모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래서 뭐 쓰레기 문제라든지 주차 문제라든지 방법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단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출발을 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학산 마을 공동체 만들기 운동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먼저 모여서 우리 마을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논의하고 그러한 전제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조금 더 목적의식적인 그래서 통두레 운동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자생적으로 올라오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학산마을 공동체 운동은 조금 더 이렇게 조직적인 그러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그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은 결국은 이게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모여서 예전에 서로 마을에서 무슨 잔치가 있거나 또는 뭐 품앗이를 서로 나눠서 한다든지 상을 치룰 때 맞습니다. 도와준다든지 하던 그런 정신을 결국은 다시 복원시켜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문제들을 좀 해결하자 이런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청장님이나 구청에서 특별히 뭐 힘이 드는 건 없네요. 그러니까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역 주민들이 주인으로 나서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관에서는 뭔가 주민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적에 도와주는 형태로 해야지. 관에서 지금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면은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또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이 통두레 운동이나 학산마을 공동체 운동이나 핵심은 주민들이 주인이 돼서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이 해결하고 오히려 관은 뒤에서 그것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게 이제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요즘 이제 지자체장을 직접 뽑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자체장들께서는 자기의 업적 내가 뭔가를 이슈로 내밀어서 그것이 잘 됐을 때 나를 이름을 좀 낸다고 할까 조금 뭐 어폐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이 실제로는 구청장님께서나 구청에서 하는 일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 않는가? 그 아이디어만은 낸 거 아닌가? 이슈화만 한 거 아닌가? 그게 맞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관이나 뭐 구청장이 뭘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주민들이 자꾸 뭘 하도록 하고 주민들이 더 나서도록 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도록 하고 우리 관이나 이 정치인들은 조금 뒤로 빠져주는 것이 정말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아까 이제 우리 범죄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주민들은 이제 범죄가 생기면은 경찰 숫자를 늘려달라거나 혹은 뭐 CCTV를 달아달라거나 네. 이런 요구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죠. 경찰 숫자도 늘려야 되고 CCTV도 달아야 되지만은 네. 그래 가지고는 범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범죄 이 안전 마을을 만드는데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는 그 지역 주민들이 서로 알고 지내야 된다. 네, 지역 네, 주민들이 서로 자주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야만 범죄를 방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옛날에도 우리 다 그 이 야경도 돌고 그랬어요. 야경 돌면은 동네에서 쌀도 주고 그렇게 해서 네. 이 야경 돌고 했단 말이죠. 지금도 이런 자율방범대나 이런 것들도 하고는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네. 범죄 예방도 주민들이 그렇게 함께 협력할 적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뭐 구청장님의 뜻을 예. 결국은 진정성을 갖고 쭉 추진하시면은 다들 아시겠죠. 예. 예, 청장님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지자체는 지원해주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는데 그렇다면 주민들이 이거를 혼자서 하긴 힘들 거고 또 어떤 지원 사업이라던가 공모 절차를 통해서 학산마을 공동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뭐 구체적인 뭐 지원 방법이나 뭐 자격 이런 게 뭐 따로 있는 건가요? 예,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교육이나 평생학습, 자원봉사자 대학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어떤 그 활동가들을 많이 양성해내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서는 이제 저희가 마을 만들기나 통도래 운동에 대한 사업 공모를 합니다. 네, 전에는 그것을 어떤 시기에 딱 이 공모를 하다 보니까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이 상시적으로 지원을 하면은 저희가 그걸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하고 네, 네. 저희 남구에 이제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가 있어서 마을 만들기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을 교육시키고 가서 논의도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의 어떤 백인 원탁 토론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도와서 하려고 하고 예. 이런 일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그 만약에 말이죠. 예. 이제 어찌됐든 구청에서 도와주는 거니까 네. 똑같은 사업을 여러 통해서 예, 예. 마을에서 하겠다고 그럴 때는 이게 뭔가 그래도 어딘 해주고 어딘 안 해주고 해야 되는 게 있을 때고 예산은 뭐 정해져 있을 테니. 저희가 이제 심사위원들을 모셔서 네. 이런 마을 만들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셔서 네. 이렇게 심사를 심사, 합니다. 네. 저희가 되도록이면은 적은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큰 효과를 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지원하는 분들을 되도록이면 다 해주려고. 네. 다만 지원하는 액수는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이 지원이 되면은 더 깨지는 경우가 그렇겠죠.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이 마을 공동체 사업이 더 안 되는 경우들이 있고 예. 어떤 큰 사업의 공모를 따내서 더 분란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재정적인 지원이 이 마을 공동체 사업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지원하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많은 곳에 조금씩 지원하자. 이렇게 이게 똑같은 사업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그건 동네가 다르기 때문에, 이 동네도 꽃밭을 갖고 있다고 그러고 저 동네도 꽃밭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이렇게 등수를 매겨서 어디는 지원하고 어디는 지원 안 하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앞서 선정 기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희 이 프로그램 맨 앞에 치열한 경쟁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라는 방법을 제안을 하신 건데 이런 선정 기준이나 이런 거 부분에서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좀 경쟁 주민들 사이에 통대 통단위의 그런 경쟁을 좀 부추긴다 그런 의견도 또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되도록 많은 것에 조금씩 지원한다. 이게 이제 제가 그 큰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슨 사업 계획이 뻔듯하다, 휘황찬란하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 모인 사람들의 진정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봐서 그 부분에 더 많은 점수를 줄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저희들끼리는 사실은 다 압니다. 그 지역의 사정이나 거기 동장이나 통장님들이나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진정성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은 그냥 보여주기식이나 혹은 어떻게 재정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경쟁보다는 저희가 보는 거는 어떤 진정성, 진실성, 그다음에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더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우선 학산 마을 공동체는 좀 몇 개 정도 있어요? 지금 학산마을 공동체는 한 20여 군데가 지금 20여 군데가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독특한 뭐 아이디어 같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호미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 발전 종합 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하고 그랬고요. 있고, 또 네. 주안 육동의 이제 풍성마을 공동체 같은 경우는 음악이나 노래를 통해서 주민들 간의 어떤 그 공동체를 만드는 그래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 네. 저희가 이제 주안 미디어 축제를 하는데 어떤 연극을 일종의 뮤지컬로 이렇게 만들어서 네. 공연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마을 공동체는 연극하는 그런 모임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는 좀 OBS하고 같이 네, 저희가 참석해서 하시면 와서 이렇게 네.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은 정말 그분들한테는 아주 최고의 행복이죠. 예. 그 참 신선하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들도 많고 열심히 추진들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경제적으로도 좀 도움이 되면,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수익적으로 뭔가 탁 도움이 된다면은 뭐 다른데 굳이 웬만하면 멀리 일하러 나갈 필요도 없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또 그냥 이 마을에 살면서도 충분히 내가 생계가 유지가 된다. 뭐 이런 쪽에 그 어떤 취재가 된 게 있습니까? 김민재 기자 어떻습니까? 제가 그 해외에서도 예. 이런 남구와 같은 그런 마을 공동체, 마을 사람들이 어떤 그 우리 마을을 지켜나가고 발전해 나가자 이런 사례들을 해외 사례. 예, 제가 뭐 직접 우연찮게 기회가 돼서 갔다 온 적도 있고, 예. 그래서 뭐 영국의 어떤 마을 같은 경우는 노숙인들을 어떤 식당에 취직을 시켜서 요리사로 양성을 시켰더니 예. 그 마을에 노숙자가 사라져서 마을이 좀 잘 그 거리에 불황자가 없어지고 그랬어요? 예, 그런 식으로 발전된 마을도 있었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남구의 학산 마을과 딱 떨어지게 뭐 똑같다, 뭐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뭐 지금 자리에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아무튼 남구는 남구만의 독특한 그 지역 여건이 있거든요. 네. 또 뭐 노인 인구가 많고 또 그 다세대 밀집 지역이 많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특성에 살려서 그 마을 만들기를 추진해 나가는 게 좀 각자의 마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남구도 좀 더 앞으로 발전해 나갈 거라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제 저희의 숙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를 회복하고, 그래서 마을 공동체가 어떤 경제적인 자립 공동체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아주 가장 핵심적인데, 저희가 이제 예를 들자면은 그 지역의 주차장을 그 마을 공동체에다 맡겨서 거기에서 주차장을 관리하도록 해서 좀 수익을 내도록 하고, 또 어떤 빈 공간을 활용해서 빈 공간에서 뭐 천연 비닐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좀 팔도록도 하고, 이런 일들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무래도 뭐 현대 사회 얘기 계속 하게 되는데, 이 현대 사회에서 공동체라는 부분은 이제 무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방금 여기 김민재 기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해외나 우리 국내 사례들이 있는 만큼, 근데 그만큼 좀 적은 경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공동체를 하고 싶어하는 지자체에서 많이 좀 공부를 하려고 그런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남구에도 많이 좀 벤치마킹 공부를 하려고 찾아오는 지자체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충남의 아산시나 서울의 관악구, 수원 영통구, 경기도 오산 이런 많은 지자체들에서도 저희 지역을 보러 오고, 또 저희도 뭐 서울의 은평구나 성북구나 뭐 저기 완주나 이런 데들 가서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지자체들끼리 이러한 좋은 마을 공동체들에 대해서 서로 배우고 하는 그런 것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런 마을 만들기 하는 활동하는 분들끼리의
어떤 그 조직체도 있어서 서로 소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서로 정보 교환을 하고 그럼요. 그런 방법을 하시는 걸로 예.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 남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에서 좀 벤치마킹을 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요. 저희가 이제 통드레 운동을 맨 처음 시작할 적에 서울 은평구의 산세마을을 가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이제 서울 강동구에서는 이 동사무소의 어떤 그 건강 지원센터 같은 걸 하는 거를 또 저희 벤치마크에서 저희 120 지원센터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들끼리는 서로 좋은 사례들을 아주 많이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단체장들끼리 목민관 클럽도 만들고 또 청년시장 군수구청장 협의회도 하고 또 뭐 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 협의회도 해서 서로 좋은 사례들을 공유하는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좋은 것은 예. 서로가 정말 예. 무슨 뭐 경쟁에서 꼭 우리가 제일 뛰어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공유해서 다 같이 행복해지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 지금 이제 이 착한 남구 만들기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특기할 만한 것이 이제 그 자원봉사 그 활동을 활성화하자.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저희 주시죠. 남구는 올해 2015년을 자원봉사 활성화의 해로 정했습니다. 아, 올해를. 그래서 저희가 올해 특히 한 것은 자원봉사 대학을 세워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도서관 활동가를 위한 자원봉사 대학, 또 그 환경 운동을 하기 위한 자원봉사 대학. 또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은 시민감사관이나 옴부즈만을 위한 자원봉사자 대학.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도 그전처럼 그냥 단순히 어떤 노력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문적인 역량을 키워서 자원봉사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특히 어떤 자기 가진 재능을 발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역시 교육. 의식이 변하고 스스로 동참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야말로 주민들이 자원봉사니까 자원에서 스스로 동참 안 하면 이거 정말 아무 효과가 없는 건데 김민재 기자 여기는 어느 정도 동참들 하고 있어요? 지금 남구 주민이 41만 41만 명인데 그 중에 한 15% 정도가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5만 8천여 명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봉사자들이 이제 등록된 봉사자고 또 그 중에서 한 30% 정도가 또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자원봉사 센터도 뭐 몇 차례 방문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소장님도 만나 뵈고 취재를 했는데요. 그 이를테면은 자원봉사라는 게 요즘은 이제 어떤 학생들이라면은 봉사 점수 또 이제 어떤 취업 준비생이라면은 또 스펙을 쌓기 위한 어떤 한 방편 이런 식으로 많이 인식이 되는데 그 남구가 추진하는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이 자원봉사자들의 힘으로 도움으로 남구를 좀 만들어 나가자 뭐 이런 취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항도서관이랑 재물포 도서관이라고 주민들이 스스로 이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도서관 사서가 주민들이에요. 주민들이 직접 당번을 정해서 아침에 문을 열고 아이들한테 책을 빌려주고 주민들한테 또 어떤 도서관 관련된 행사 프로그램 같은 걸 직접 기획해서 하고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것 중에는 또 이제 이 센터 프로그램 중에 하나지만 뭐 이야기 할머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할머니들이 이렇게 동화 구연 같은 거를 직접 배우거나 해서 그 손주뻘 되는 지역의 어린이들한테 그 뭐 동화책을 읽어주고 옛날 이야기를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다 내 자식이고 내 아이다 형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추진하는 게 이 남구가 추진하는 자원봉사의 그 목적이라고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그게 되네요. 그러니까 인천시가 직하시인데 시민들이 그런 정도까지 자원봉사를 하고 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그죠?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을 또 좀 해보게 되는데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소위 좀 이제 재정 자립도 이런 부분에서 돈 되는 사업, 뭐 관광이나 이런 부분을 좀 연구하고 실행을 하는 지자체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자원봉사나 뭐 이런 공동체 어떻게 보면 좀 속된 말로 돈이 안 되는 사업 뭐 이런 식으로 좀 여겨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 남구는 그런 점에서 추구하는 것은 이제
사회적 경제, 사회연대 경제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 협동조합을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그리고 어떤 이 삶에 좀 더 풍요로움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구는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도 만들어서 사회적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일자리도 만들고 또 지역의 문제도 해결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고 저는 우리가 너무 지금의 문제는 이 물질 중심주의 그리고 너무 이기심과 경쟁으로만 몰아넣는 이런 경제 시스템이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어떤 이태심과 배려, 협동과 신뢰에 기반한 이 사회연대 경제, 사회적 경제 부분을 조금 더 확산시키는 것, 확대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어떠한 일들을 하시고 있습니다. 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든지. 제일 저희가 우선시하고 있는 것은 이제 노인 일자리, 네. 어르신들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서 커피숍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노인들이 예, 청운대학교에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커피숍을 했는데 처음에는 대학에서 어떻게 어르신들이 하는 커피숍이 되겠냐 이랬는데 지금 아주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젊은 학생들의 어르신들이 저렇게까지 일을 하시는 것을 보고 어떤 노동의 신성함, 노동의 가치 같은 것을 더 느낄 수 있는 아주 그런 좋은 사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국에서 저희가 이제 어르신 일자리를 제일 많이 하는 그러한 지자체입니다. 그럼 그 일당을 주시는 거죠? 예. 거기에서 이제 자급이 되는 그러니까 커피숍 같은 경우는 일당을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노인 어르신들이 한 40만 원 정도 급여를 받으시는데 급여로 받으시고 일주일에 3일 4시간씩 일하시고 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주차장도 네. 노인 어르신들이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네. 이제 그런 사업들도 있고 또 이제 국가 재정으로 다 해서 네.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이는데 저희가 노인 어르신들이 한 5만 6천 명쯤 되시는데 지금 4,500분 정도가 이런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고 저희 목표는 한 10%까지 10% 정도 올라가네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효과적이네요. 그럼 열심히 하고 계신데 자, 그러다 보니까 남구청 주민들이 점점 행복 지수가 높아질 것 같은데 이제 행복이라는 것이 꼭 경제적으로만 뭐 돈이 들어와서 행복한 건 아니고 문화적으로도 윤택한 그 삶을 누려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제가 듣기로는 남구에 도서관도 좀 많고 제일 또 특기할 만한 것이 그 예술 전용 극장이 아마 우리나라 이게 국내 최초라고 들었는데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죠. 그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 남구가 이제 미디어 중심의 문화 창조 도시, 문화를 중심으로 한 창조 도시를 만들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미디어 센터도 있고 예술 영화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술 영화관에서는 저희가 독립 영화, 또 애국의 좋은 감동적인 영화, 너무 어떤 그런 지금 상업적인 흥행적인 영화보다도 정말 주민들의 정서와 심성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화들을 상영을 하고 있고 지금 벌써 한 10년째 영화관을 하고 있고 저희가 영화관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영화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이러한 다양한 예술 영화관을 볼 수가 없어서 서울에서도 오기도 하고 4개나 있다고요? 극장을 4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술 영화관을 한꺼번에 이제 4가지 영화를 동시에 상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멀티플렉스 같은 그런 예술 영화관입니다. 전국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영화관을 가지고 있는 예술 영화관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렇 좋으네요. 청장님 이 영화관이 처음에는 좀 그 저소득층이나 어르신들한테는 무료로 개방이 되다가 어느샌가 뭐 유료로 전환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호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분들은 이런 데 좀 소외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는데 혹시 뭐
무료 전환이라던가 그런 저희가 계획이 이제 있으신가요? 어린이들이나 어르신들은 할인을 해드리는 그런 제도는 있고 전에는 이제 인천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영화도 상영을 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그 무료 영화는 상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무료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저희 행정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무료로 하는 행정 서비스가 가장 비싼 서비스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건 무슨 있습니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료로 뭘 하게 되면은 그것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낭비되거나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어떤 이 대가를 치르고 행정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 무료로 하기보다는 그러한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저희가 이제 예술영화관을 상영하는데 한 5억 정도가 연간 들어갑니다. 어우.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관람료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3억 원 정도가 됩니다. 꽤 들어오네요. 이 문화시설 중에서는 어떤 그 자립도가 아주 가장 높은 그러한 문화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네. 공동체 회복을 통한 네. 착한 남구 만들기. 특별히 그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이런 정책을 펼치시는데 요거 예산은 어느 정도예요? 이 착한 남구 만들기 예산은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가 전체 예산이 4,500억, 600억쯤 되는데 네. 1년에 여기에 쓰는 예산 한 7억 정도니까 네, 네. 뭐 한 2%도 다 안 되는 네,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러나 이 들어간 7억 예산에 비해서 이것이 갖는 어떤 경제적인 사업 효과는 뭐 70억, 700억, 뭐 7천억 오히려 우리 전체 예산보다도 더 네. 큰 효과가 바로 이런 공동체 회복, 착한 남구 만들기 사업에 네, 나오는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예. 구청장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다른 모든 구민들, 주민들이 역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구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네. 우리가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동네를 깨끗하게 만들면은 저희가 1년에 청소로 쓰는 예산이 100억입니다. 그래요? 100억에서 100, 뭐 다 인건비까지 하면 130억 뭐 이렇게 되는데 네. 예를 들자면은 주민들이 다 나서서 청소를 열심히 해서 그렇게 예산을 안 들이고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줄이고 재활용 쓰레기 다 재활용하고 그러면은 100억을 안 쓰고 한 50억만 쓰고도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 회복이 되면은 이미 50억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회복하는 것이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높다. 이거를 주민들이 같이 인식을 해 주셔야 이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청장님 그러면은 이제 착한 남구 만들기 이 부분에서 뭐 적은 돈으로 아주 굉장한 더 몇 배의 효과를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우리 인천 남구 이 재정 확충 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서 좀 돈을 버시는 건지요? 예. 저희 남구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도시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너무 강조하지 않는 것은 이 도시개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면은 토지나 이 땅을 어떤 그 투기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서 뭔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경제적으로 이 지방 행정을 오히려 망가뜨리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업들을 우리도 이제 이 SK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기도 하고 또 이 중국 관광객을 위한 관광형 종합병원 이거 사업을 지금 도시개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안역 시민회관 사거리에. 그러나 저는 이런 사업들이 지자체 핵심 사업으로 홍보되고 선전되고 주민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는 이제 전통시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들이기도 한데 어쨌든 자꾸 주민들을 이런 경제적인 이익관계 그리고 지역을 특히 부동산이나 이런 거를 개발을 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것 이것이 지방의 핵심 사업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실 그 뭐 남구청뿐만이 아니고 모든 인천 시민도 그렇고 우리 온 국민이 뭔가 불안해하고 쫓기듯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분노까지 느끼고 그렇습니다. 이게 좀 언젠가 분노가 용서와 화해로 바뀌고 불안감이 기쁨과 행복에 이렇게 되는 사회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구청장님이 평상시에 행정의 철학, 소신 어떤 걸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마을 만들기는 사람 만들기다. 그리고 도시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도시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도시는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 사람, 공간, 시스템. 그래서 사람은 지혜로운 시민이어야 되고, 공간은 지속 가능 도시여야 되고, 그리고 시스템은 이기심이나 경쟁이 아니라 이타심과 배려, 협동과 신뢰에 기반한 사회연대 경제여야 된다. 그래서 지혜로운 시민, 지속 가능 도시, 사회연대 경제를 통해서 저희 남구가 착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남구가 되도록 하겠다. 이것이 저의 기본 철학입니다. 네. 저는 평소 인천에 취재를 하고 다니면서 좀 궁금했던 부분인데 이 남구 하면은 지금 여기 저희 1시간 동안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 공동체가 상당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장점 뭐 이런 부분 지금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그 인천 전 지역으로 좀 확대를 하고 싶어 하신다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저는 뭐 이것이 인천 전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방 행정을 하는 지방 자치를 하는 기본 철학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 자치의 핵심은 주민이 주인이 되도록 해야 되고 그 주민이 착한 사람 그러니까 신뢰와 협동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주민을 신뢰와 협동을 할 수 있는 착한 주민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지방자치의 아주 기본 이 가치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시장 출마하신다는 그런 소문이 들려서 그걸 여쭤본 건데 공동체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셨군요. 예. 그거 대답 안 하실 것 같은데. 이 구청장 일을 열심히 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뭐 시간이 더 있으면 더 좋은 말씀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오늘 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충분히 그래도 답들 다 잘 들으셨죠? 네. 오늘 구청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기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가 많이 강팍해졌죠.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마음에는 풀잎처럼 연한 마음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이 선한 마음이 더 흘러넘쳐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